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교권 침해 사례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가 왜 안 되는지 또 어떤 법적 대안이 있는지 강수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서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합동 조사를 벌였죠. 이후 이 사건의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네, 지난 7월 18일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만 24세의 젊은 교사가 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전국의 교사들이 애도의 뜻을 표하며 집단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교사단체인 서울교사노동조합이 7월 21일 서희초가 평소 학부모 민원이 대단히 많았고 고인 학급의 한 아이가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십 건의 개인 전화로 항의와 민원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또 고인은 출근할 때 환청을 들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호소를 했다는 제보를 취합해서 발표했습니다. 8월 4일에는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필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이고 고인이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숨지기 며칠 전 학부모로부터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또 평소 과도한 업무에 노출됐던 것도 확인했지만 실제로 어떤 내용의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님도 평소에 이런 교권 침해 사건을 많이 다루신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평소 많이 제가 하고 있는데요. 네. 수업 중에 자는 아이를 깨울 엄두를 못 낸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깨웠다가는 학생들로부터 외설적인 욕설을 듣곤 한다는데 체벌은 당연히 절대로 할 수가 없고 네. 사실상 아무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수업 시간에 심하게 장난을 치고 떠드는 학생을 뭐 뒤로 내보낸다든가 교실 밖으로 내보낸다든가 불러서 야단을 친다거나 하면은 차별적 대우를 했다, 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기 일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 간 학폭 사건에서도 교사가 자신의 아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 행위를 했다, 또 학대로 신고를 당하고 이런 일도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교육부 사무관이 어떤 사무관이 담임 교사에게 내 아들은 왕의 DNA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마, 안 돼, 그만둔 것 같이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라. 그리고 또래와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철저히 내 아들 편을 들어달라. 그런 취지의 비상식적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많은 교사들도 비슷한 민원들을 평소 수없이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네. 네, 교사들은 이렇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아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네, 아동복지법은요, 그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무엇이 정서적 학대인가에 대해서 우리 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교사가 학생을 훈육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훈육 방법이 학생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실제로 기소되고 처벌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건의 경우에 검찰이 지난 1월에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교사를 아동학대 건으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반면에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복직을 시키고 오히려 역고발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아동학대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 그리고 현업에 있는 교사와 시민들 사이에 일반 법감정 사이에 굉장한 괴리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교사들은 지금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적절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법제화가 됐는데 정작 교사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2016년에 시행 중이고 그에 따라서 교권보호위원회도 운영 중이기는 합니다만은 현장의 교사들은 이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2022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교사의 51.7%가
모른 채 하거나 참고 넘기고 혼자 해결한다라고 답변했고요. 네.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응답은 겨우 2.2%에 불과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가 거의 없는 데다가 학부모위원들의 입김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문제를 키울 뿐 교사를 구제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 아동학대로 부당하게 그 신고를 당해서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선생님이 교권보호위원회에 문을 두드렸지만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이를 교권 침해로 봐버리면 앞으로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너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교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실제로 접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교육당국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교육부가 지난 17일입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교사의 지도 방법을 정한 겁니다. 2학기부터 휴대전화 사용 금지, 또 불응시 압수 조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에서 분리시키거나 물리적으로 제재하는 것. 근데 때리는 것은 안 되고 손이나 몸 잡기 정도는 네네. 가능하고요. 유치원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에 원화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또 학부모가 직접 교사에게 예고 없이 상담이나 면담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고시안을 두고 오히려 저런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지금껏 못하고 있었다는 건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행위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조사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교사들은 일단 부족하더라도 방향 자체는 환영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를 넘어서 교사에 대해서 수업 도중에 모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폭행, 상해행위를 하는 학부모의 경우에는 마치 운전 중인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이 있듯이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법을 마련하자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정부가 또 국회가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친절한 법 오늘은 교권 침해 실태와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